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SK의 TRS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업이랑 증권사 SPC 간의 TRS 거래가 왜 대출이랑 유사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사례로 살펴봤었던 S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랑 미래에셋 대우랑 거래를 했었죠. 미래에셋 대우는 먼저 SPC를 만듭니다. 요것은 미래에셋 대우의 SPC입니다. 자, 여기에 미래에셋 대우가 자금을 빌려줍니다. 하나로 원을 빌려주겠죠. 자, SPC가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공짜로 빌려주지 않겠죠. 우리가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이자, 수수료 이런 게 돈의 가격인데요. 미래에셋 대우가 자기가 만든 SP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SK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걸 뭉뚱그려서 SK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요 중간에 SPC를 삭제하면은 미래에셋 대우가 대출을 일으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은 미래에셋 대우에서 자회사로 대출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 우리가 자회사로 들어간 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갔잖아요. 자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에서는 대출을 일으켰는데 왜 자본으로 들어갔느냐? 자, 요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래에셋 대출을 일으킨 것은 SK라고 보면 되겠고, 이 SK가 대출을 받아서 자회사로 돈을 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미래에셋 대우가 SPC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죠. 그 다음에 SPC는 자회사로 돈을 넣습니다. 이 자회사는 SK의 자회사입니다. 자, 돈을 넣었죠. 그러면은 이것이 제3자 배정입니다. 요거는 자본으로 들어간 거고 요거는 대출인데, 요 중간 SPC를 삭제하면은 요거는 대출이고 요건 자본이니까 유상증자니까 뭔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자, 여기 중간에 SK가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사실상 미래에셋은 SK에게 대출한 거고 SK는 자회사로 자본을 넣은 거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SK가 대출을 받아서 자회사로 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게 TRS 계약인데, TRS 계약은 저번 영상들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SK 자회사의 지분을 SPC가 가지고 있다, 요게 이해되면은 전부 다 이해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K가 아니라 SPC가 가지고 있다. 미래에셋 대우의 SPC가 SK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 TRS 계약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대우의 SPC지만은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인수기업이 갖습니다. 여기서는 SK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SK 관계자는 SK가 직접 SKENS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바이오, 모빌리티 등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원이 빠듯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TRS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대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가 가진 SKENS 지분을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증권사에서 헤지펀드 증권사로 살짝 넘어와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TRS 계약 종료 시에는 헤지펀드는 증권사가 보유한 회사 A 주식을 재매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을 파킹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K가 나중에 SKENS 지분을 미래에셋 대우 SPC로부터 되살 수 있는 권리, 이게 파킹딜이죠. 파킹딜이라는 거 뭐냐면은 지분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 콜옵션 등을 달아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 성격상 대출에 가깝죠. 왜냐면은 내가 다시 사들이니까 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죠. 내 지분을 팔고 내가 다시 사들일 수 있다면은 내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2016년에 골프장 인프라를 파킹딜로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패럼 인프라 지분 49%를 매각하고자 MOU를 체결했는데 3년 안으로 다시 사들이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패럼 인프라 지분 담보로 400억대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실상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킹딜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찾아오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에 우선 매수 청구권, 콜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파킹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RS는 계약 종료 시 파킹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를 SK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SKENS의 지분 10%를 미래에셋 대우 SPC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 10%를 나중에 언제든지 SK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RS 계약은 해지가 될 때
파킹딜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 SK ENS에 대해서 대형 증권사랑 TRS 논의가 있었는데 경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미래에셋 대우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 대우는 기업 가치를 6조 원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줬었죠. 자, TR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요, 헤지펀드가 TRS를 이용해서 메자닌도 매수하고 고매도도 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사 A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게 TRS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은 그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TRS입니다. 그럼 증권사를 뭘 가져가느냐?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하지만은 그 수익이랑 손실은 전부 헤지펀드에게 넘기고 증권사는 수수료 1, 2%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것은 모두 헤지펀드로 이전이 가능하고, 수익이 나면 헤지펀드를 주고 손실이 나면은 헤지펀드가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TRS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 혹은 기업이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겁니다. 증권사는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의 부채라는 얘기를 했죠. TRS 계약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지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SK도 부의 부채 이점을 누릴 수가 있었고, 헤지펀드도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TRS 계약을 할까? 헤지펀드나 기업이나 직접 주식을 보유하면은 증권사한테 고정적으로 1, 2%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수익이나 손실은 내가 받게 되는데 왜 증권사에게 맡길까? 자, 이것은 바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게 10억 원을 담보로 맡기고서 20억, 40억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달라고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실상 보유를 할 수가 있고요. 장부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의 부채 장점이 있고, 또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도 볼 수 있고, 물론 떨어지면 손실을 봅니다. 자, 그래서 SK가 바이오 모빌리티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TRS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킹 딜도 오늘 살펴봤었죠. 계약이 끝나면은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되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각처럼은 꾸몄지만은 일시적으로 지분을 맡기는 거래가 이제 잠깐 주차해놨다는 거죠. 파킹 딜입니다. 잠깐 주차해놓고 내가 다시 찾아갈 거다. 그래서 사실상 TRS는 주식 매각이라기보다는 주식 담보대출에 가깝다. 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렸다가 내가 다시 내 주식을 사오면은 자금은 돌려주고, 이러한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TRS는 증권사가 주식을 담보로 일정 자금을 헤지펀드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면은 20억, 40억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사실상 10억인데 지금 10억에서 30억 가까이는 대출을 일으킨 거랑 똑같은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다음에 TRS 계약이 끝나면은 증권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주식 내가 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파킹 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